자,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각 지점에서는 오늘 포트폴리오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전체적인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입니다. 주식 70%, 현금 30% 비중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동부지구 강릉 지점의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이 있네요. 지금 주식이 40%, 현금 60%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습니다.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은 주식 90%, 현금 10% 비중으로 설정이 됐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동부증권 강릉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윤희찬 지점장입니다. 지점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포트폴리오 조절 좀 하셨네요. 현금 비중이 많이 좀 늘어났는데 자, 어떤 종목을 담고 계신 건가요? 예, 금일은 휴메직스, 현대, 미포조선 각각 20%, 현금 60% 준비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BH 수익을 좀 실현을 하셨군요. 자, 오늘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우리 시장은 코스피 업종군이 잠시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간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중소형주 섹터에서 매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. 제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갤럭시 6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어떤 상승 종목 수가 현저하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현재 좀 하고는 있습니다. 참고로 간밤에 해외 증시는 미국 증시가 지수 하락 마감했고요. 유럽 증시는 경제 지표 호조하고 양적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. WTI 국제유가는 아시아 공급가 인상하고 원유 수요 전망에 따라서 배럴당 51달러 수준으로 상승 마감했고요. 일단 포트폴리오는 뒤에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익 실현 일부가 좀 있었고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을 좀 반영을 해서 현금 비중 확대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자 그럼 종목들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. 수익을 실현한 BH 어제 소폭 내렸고 오늘도 소폭 좀 마이너스권에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추세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그 종목인데요. 더 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셨나요? 일단 지난 시간에 갤럭시 6 발표 이후에 IT 부품 업황에 대한 언급을 잠시 드렸었고요. 가격적으로는 1만 원 안착 여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.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기대만큼 터지지가 않고 포트폴리오의 현금 확보 차원에서 2월 11일 종목 편입 이후에 약 한 12% 정도 수익 실현을 좀 거두었고요. 보유하신 투자자께서는 작년 상반기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120 주봉선 돌파 여부를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이 휴메딕스 이 종목은 좀 지루합니다. 지금 21선에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요. 자, 이 종목 어떻습니까? 휴메딕스는 내용상의 변동사항은 없고요. 기술적으로 주봉상 한 3주 정도 쉬고 이제 양봉이 좀 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주봉 정도는 먼저 확인을 해보고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인데요. 아무래도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수급 패턴 변화가 오는지 여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신용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관망을 좀 더 해보면서 향후에 코멘트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현대위포조선, 조선주들 최근에 움직임 괜찮습니다. 현대위포조선도 빨간불을 켜는 날들이 좀 많은데요. 어제 121선 좀 저항을 좀 받았었어요. 오늘도 1% 이상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. 자,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? 예, 정확하게 한번 그 맥을 좀 짚어주셨는데요.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바닥을 확실하게 좀 잡아놓은 모습이고요. 꽤 오랜 시간 만에 일봉상 121선까지 일단 주가가 터치를 좀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일단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간밤에 이제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기술적으로도 어제 나왔던 고점 정도 주가를 좀 넘어서는지 추가 상승 여부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참고로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BPS가 10만 원 정도는 나오는 종목입니다. 이 대목을 항상 왜 생각을 하냐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얼마나 나와줄지는 좀 더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실적치가 정상 궤도로 들어가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미포조선의 주가가 일단 10만 원 정도는 갖다 놓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7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가 아마 결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항상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네. 자, 이렇게 보유 종목을 다 살펴봤는데요.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으셨습니다.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군들도 좀 많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려주실까요? 예, 금일은 작년 하반기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 덕신하우징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. 데크플레이트 제조 판매하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.
데크플레이트라는 게 이제 건물이나 교량을 시공할 때 이제 H빔 위에 첫 번째로 설치되는 바닥 재료고요. 뭐 쉽게 말씀드리면 철골하고 철골 사이에 평평한 바닥을 이루어주는 이제 바닥 거푸집 역할을 하는 금속 재료고요. 건설공사에서 뭐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주목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. 작년에 공모가 13,000원을 기준으로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위아래로 좀 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실적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건자재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눈여겨보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 터닝을 좀 염두에 두고 어떤 포트폴리오 여부는 다시 한번 좀 제가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희찬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.